알면 할수록 재밌는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빅데이터 이야기, 빅데이터 탐구생활. 빅데이터 탐구생활 서수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서수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9월의 교통사고입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제보해 주신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통해 분석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통신원들께서 전해주신 교통제보 정보부터 우선 분석해 볼까요? 네, 먼저 9월 한 달간 방송국으로 들어온 사고 제보 건수는 626건이 넘었는데요. 이번 연도에 들어온 월간 사고 제보 대부분이 600건 이하였는데 9월에 제보된 건수가 올해 들어온 사고 제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로는 산업로였는데요. 산업로에서는 중복 사고를 제외하고도 약 57건 정도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매달 빅데이터 탐구생활 코너를 통해서 교통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언급하는 사고 다발 지역이 바로 산업로죠. 네. 워낙 도로 자체가 길고 화물차들도 이동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보이고요. 또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여파로 정체가 심하다는 제보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다른 도로들은 사고가 20건 안팎인데 비해 산업로만 50건이 넘었다고 확인이 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특히 태화강역에서 명총교 방향으로 그리고 여천 오거리 방향으로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로보다 화물차가 연관된 사고가 많았던 만큼 계속해서 산업로를 출퇴근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산업로 위를 달리는 화물차 운전자분들 역시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특히 로터리와 관련된 사고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번 주에 로터리에서 사고가 잦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공업탑 로터리와 관련된 사고는 16건이었고요. 태화 로터리 사고는 19건이 접수됐습니다. 평소보다 태화 로터리 사고 제보가 많았는데요. GNMC님께서는 이 전국에 있는 로터리 약 50여 개 중에 신호체계를 운영하는 곳은 공업탑 로터리와 태화 로터리 단 2곳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요? 저 이거 몰랐어요. 그렇죠. 네.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 로터리는 회전교차로를 통칭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신호가 없어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단전에서도 별도의 수신호 없이 안전하게 통행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불필요한 신호 대기가 없어서 차량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같은 시간 대비 많은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곳이 바로 로터리인데요. 우리 지역 로터리는 신호가 존재하게 되면서 이런 로터리의 장점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작년 신복교차로가 회전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변경된 이후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한 걸로 나타나면서 공업탑 로터리와 태화 로터리도 평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공업탑 로터리도 이제 곧 트램 조성을 위해 해체할 계획이 있죠? 맞습니다. 공업탑은 산업도시 울산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죠. 그런데 설치 58년 만에 해체를 계획 중인데요. 아무래도 도심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 이 공업탑 이전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네,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약 11km 구간의 트램 건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올해 말에 공업탑 이전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요? 네, 트램의 공업탑 구간 공사는 오는 2027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로터리 개선 공사와 동시에 실시하게 되면 교통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평면 교차로를 먼저 조성하고 반년 정도의 적응 기간을 거친 후 트램 공사에 들어간다는 게 시의 계획입니다. 로터리 체계를 그대로 두고 트램을 도입하게 되면 로터리 내부 대기 공간도 줄어들고요. 신호도 혼란스럽고 차량의 혼선도 심화되면서 교통체증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안 그래도 공업탑 로터리가 사고 다발 구역이어서 저는 이곳에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일당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공업탑 로터리를 비롯해 과거에 신복 로터리와 태화 로터리 등에서 고의 사고를 내면서 총 2억 1천만 원을 타는 일당이 8월에 붙잡힌 적이 있었죠. 이들은 평소 로터리에서 차선 변경 중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점을 이용해 보험사를 속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험금 사기가 판을 칠 만큼 울산 지역 로터리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실제로 2021년부터 23년까지 공업탑 로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52건이었고요. 같은 기간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 발생 건수는 43건으로 전국 교차로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공업탑 로터리가 내년부터는 오거리 체계로 바뀌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실시 설계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제 공업탑 로터리가 교차로로 변경되면 울산 지역 3대 로터리 중 태화 로터리 한 곳만 남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이 로터리가 많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 특성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로터리가 하나둘씩 사라진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로터리를 자주 이용하고 익숙한 분들은 조금 아쉽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나는 이곳 지나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뭐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좀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타스를 통해 살펴보면요. 매년 공업탑 로터리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삼산로에서 공업탑 로터리를 진입하는 구간은 사고가 정말 자주 발생하는데요. 차대 사람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해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공업탑 로터리에서 두항로와 수암로로 빠져나가는 구간에서 사고가 다른 구간보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태화 로터리도 살펴봤는데요. 태화 로터리는 봉월로 진입 구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서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최대한 로터리를 피해서 이동해라 라고 조언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울산 시민분들의 로터리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는 제가 운전을 안 해서 잘 모르겠긴 한데 그 버스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그 조마조마한 순간들이 있긴 했어요. 공업탑 로터리도 그렇고 태화 로터리도 그렇고 제가 운전하면서 지나가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차순도 잘 모르겠고 신호를 받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운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나갈 때마다 무서워요. 네, 지금 뭐 로터리 지나갈 때마다 무섭다라는 분들도 계신. 사실 저도 로터리 지날 일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하고 로터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좀 저도 피하는 편인데 이게 좀 의견이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익숙해서 그냥 이게 편하다, 합리적이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도 이제 저도 의견인데 어떤 분은 마치 쇼트트랙을 하는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좀 그런 기분이 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비유가 정말 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울산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로터리도 평면 교차로 전환하는 논의에 이렇게 발맞춰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오늘 내용 전해드리면서 조금 또 여러분께 수정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좀 사과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울산에 로터리 내 신호가 운영되는 곳 앞서 그 공업탑 로터리랑 태화 로터리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우리 4481님께서 서동 로터리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동 로터리도 신호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사과 말씀드리고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 로터리 또 8058님께서도 역시 그 서동 로터리도 신호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죠라고 의견 남겨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나를 이렇게 또 빼먹어서 맞아요. 바로 수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그 트램의 공업탑 구간 공사는 내년 초부터 시작이 될 예정이죠.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 빅데이터 탐구 생활 앞서 시민 의견도 같이 들어봤는데 이제 그 운전자도 로터리를 빠져나가는 게 어려웠겠지만 보행자들도 이동하려면 삥 돌아서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들어 보이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선 공사가 진행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피로가 좀 뒤따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안전한 교통 체계를 위해서 저희 울산 시민분들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로터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광장과 연결된 도로 숫자가 늘어나면서 로터리 형태로 바뀌게 됐던 건데요. 아무래도 교통량을 한 곳으로 모으던 과거의 로터리 방식에서 이제는 자가용 보급량이 늘어나면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죠. 울산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로터리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빅데이터 탐구 생활 함께 했고요. 우리 6388 애청자께서 우리 수민 씨 명절 잘 보냈는지 저희가
2주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의견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잘 보내고 지금 이렇게 오신 거죠? 네, 잘 보냈습니다. 우리 6388님께서도 잘 보내셨길 바라면서. 네. 그리고 AI한테 물어본 거 아니시죠? 라고 여쭤보셨는데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아, 또 그렇죠. 당했어요, 제가. 인공지능한테 또 당했어요. 이게 저기 그 유료를 좀 사. 그러니까요. 네. 그럼 결제를 해야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또 영업을 인공지능이 하네요. 네, 아유, 좀 너그러이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수민 씨가 연휴 동안 근무를 또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여기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또 애청자분들이 더더욱 친밀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 탐구 생활 서수민 리포터와 함께 있고요.